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민진입니다. 글을 써야 되는데 되게 쓰기 싫을 때 있잖아요. 진짜 안 써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가장 유용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지 쓰듯이 쓰면 됩니다. 그러면요, 되게 쓰기 싫던 마음이 쓰기 시작하면서 점차 누그러집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 재밌게 쓰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더불어 좋은 거는요, 문장도요, 훨씬 읽기 쉽고 맛깔나게 살아나고요. 덕분에 나중에 읽는 사람도 마음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직접 경험한 얘기이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2024년 지난 한 해 동안 매달 한 차례씩 조민진의 꿈꾸기 좋은 날이라는 칼럼을 한겨레 신문 토요판에 연재했습니다. 그때 한겨레 토요판은요, 평일신문 사이즈의 절반 정도 되는 타블로이드 판이었고요. 대략 3,000자 분량으로 한 면짜리 칼럼을 썼는데요. 제가 경어체로 썼습니다. 동기부여 메시지를 담은 칼럼이었는데요. 독자님께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썼습니다. 물론 그 칼럼은 제가 아주 즐겁게 썼지만요. 편지를 쓰듯 쓰면서도 더 재밌고 독자님들 반응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읽는 사람 반응을 떠나서도요, 일단 우리가 글을 쓸 때 쓰는 기쁨을 느끼면서 쓰고 싶잖아요. 그럴 때 마음속으로 내가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하고 쓰시면 부담감, 막막함이 확 줄어듭니다. 쓰는 기쁨이 진짜 2배가 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글은요, 독자 입장에서 결국은요, 이 글은 내가 작가한테서 받는 편지 같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편지 쓰듯이 쓰는 글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말하듯 쓰는 글입니다. 자, 그러면 편지처럼 쓰면 좋은 점, 과연 글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먼저, 글을 전하는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누구를 위한 글인지 출발점이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말이든 글이든 항상 가상의 청자나 독자를 일단 상정하고 시작하라는 조언을 드리거든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글의 방향이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도 독자에 따라서 어떻게 전할지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꿈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똑같이 한다 손 치더라도 10대 청소년에게 하는 말하고 40, 50대 중년에게 하는 말은 소재나 어조가 다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읽는 상대를 떠올리면서 글을 쓰게 되면요, 문장이 그에 걸맞게 자연스럽게 친절해지고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편지 쓰듯이 쓰면요, 자연스럽게 문장이 살아납니다. 편지는 기본적으로 내가 상대에게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옮겨 쓴 거잖아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에는 음악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높낮이, 강약, 속도, 멈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말의 리듬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편지 쓰듯 쓴다는 거는 결국 말하듯 쓴다는 것이기 때문에 퇴고할 때 굳이 의식적으로 다듬지 않아도요, 글을 쓰면서 이미 문장의 리듬감이 생깁니다. 보다 짧게 끊어 쓰게 되죠. 말하듯 쓰기 때문에 한 문장에 하나의 메시지를 담아서 구사하게 되고요. 말할 때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호흡이나 멈춤, 리듬을 문장으로 재현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발표가 순조로웠던 이유는 회의 자료가 잘 준비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쓸 수 있는 문장이 편지 쓰듯 바뀐다면요, 회의 자료가 잘 준비되어서 좋았다. 덕분에 발표가 순조로웠다. 이런 식으로 더욱 입말체에 가깝게 바뀝니다. 가독성과 의미 전달 측면에서 후자가 더 좋습니다. 당연히 쓰기도 더 쉽죠. 마지막으로는요, 마음이 잘 전해진다는 겁니다. 편지는 기본적으로 감정을 싣는 글이죠. 제가 에세이 수업하면 종강할 때 매 기수마다 꼭 몇 분은 너무 영광스럽게 저한테 손편지를 주시더라고요. 편지를 읽으면 정말 마음을 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글을 읽을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고 생각하고 글을 쓰면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감정이 살아있는 글을 쓰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성공적인 스피치를 위해서는 문장에 걸맞는 감정을 입혀야 된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으로 우리는 독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요, 독자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용법은 이렇습니다. 예컨대 일상 에세이를 쓴다면요, 친구한테 나의 하루를 편지 쓰듯 적어보세요.
글이 훨씬 편안해진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수월하게 쓸 수 있고요. 친근하게 읽힙니다. 직장에서 보고서 쓸 때는요, 상사 혹은 팀원이 이 글을 읽는다는 사실을 무조건 염두에 두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대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듯 쓰는 보고서, 입말체로 쓰는 보고서는 간결하고 명확해집니다. 참고로 글이 아니고 스피치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중을, 듣는 사람을 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요, 말이 훨씬 따뜻해지고요, 표현이 생생해지고요, 따라서 전달력이 커지고 독자가 필자에 대해 갖는 호감도를 상승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의문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상정한 독자와 전혀 다른 사람이 내 글을 읽는다면 그 글은 실패한 글이 되는가? 무용한 글이 되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읽기에 내밀한 즐거움을 자극할 수도 있어요. 편지 쓰듯 쓴 글은요, 기본적으로 섬세하고 진정성이 높습니다. 일기 쓰듯 쓴 글과의 차이점은요, 독자를 상정하고 안 하고의 차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 일기 훔쳐보면 재밌겠죠? 이 일기의 장점에다가 독자를 겨냥한 친절함과 친근함, 객관적 거리감까지 보완된 글이 편지 쓰듯 쓴 글입니다. 인생은 너무도 느리고 희망은 너무도 난폭해.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프랑스 소설가 프랑수아즈 사강이 자기 친구한테 보냈던 편지를 묶은 책인데요. 사강이 저한테 쓴 글이 아니지만 읽다 보면 제가 정말 사강의 친구가 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어제 우연히 빼들어서 읽었는데요. 시공을 초월해서 작가의 얘기를 듣는 듯한 친근한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글쓰기는요, 결국 누구한테 말을 거는 일입니다. 읽히는 글을 쓴다면요, 가장 오래된 글쓰기 방식이 바로 편지죠. 정리합니다. 편지 쓰듯이 쓰면 글의 대상이 분명해지고요, 문장이 살아 움직이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전해집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요, 쓰는 사람이 쓰면서 더 즐겁고 편해집니다. 이게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의 비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편지 같은 댓글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